무언가를 먹는 일은 생명체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입니다. 생명체 대부분은 먹는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삶을 영위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먹는 일은 먹이를 입안에 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먹잇감에서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분해하는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소화 후에는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버리는 배설 활동이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이 바로 이 소화기관의 진화 과정입니다. 물속에서 나와 육상 생활을 하면서 소화기관이 어떻게 진화하게 되었는지 턱에서부터 항문까지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제가 페름기 대멸종 영상에서 간략히 설명했듯 모든 육상 척추동물의 조상은 어류입니다. 아주 먼 옛날 모든 생명체가 바다에 살던 시절에는 사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수중생물들은 여과섭식으로 먹이를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여과섭식이란 끊임없이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다시 뿜어내면서 물속의 작은 입자들을 걸러먹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과섭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여과섭식으로는 한 번에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과섭식자들은 우리가 숨을 쉬듯 쉬지 않고 먹어야 했습니다. 끼니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바닷물은 널려 있었기에 이들은 여과섭식을 하면서도 영양분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의 어류들도 이처럼 여과섭식을 했기에 이들의 소화기관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냥 일자로 쭉 뻗어 있었죠. 위나 대장 같은 것이 전혀 없이 그저 창자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여과섭식으로 먹는 것들은 애초에 부드러운 입자였기 때문에 따로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장치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턱과 이빨도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입자들을 먹었기 때문에 씹는 기관이 발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숫가루를 씹어 먹지 않듯 초기 어류들도 작은 입자들을 그저 삼킬 뿐이었습니다. 턱의 존재는 진화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 중 하나이기에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어류들은 턱이 없었다고 해서 무항류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흘러 여과섭식을 하던 어류 중 일부는 섭식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바닷물 속에 작은 입자를 걸러먹는 대신 옆에 있는 좀 더 큰 생명체를 입안에 넣기 시작한 것이죠. 사냥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과섭식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유기물보다 좀 더 큰 생명체가 우연히 입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큰 생명체를 사냥하여 주식으로 먹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과섭식 때의 작은 입자와 달리 큰 먹이는 꽉 움켜쥐지 않으면 입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큰 먹이가 도망치지 못하게 움켜쥘 수 있다면 섭식에 더욱 유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턱과 이빨입니다. 큰 먹이를 먹는 어류들은 그렇게 턱과 이빨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턱이 없는 무항류에서 턱이 있는 악구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종일 작은 먹이를 먹는 여과섭식 대신 큰 먹이를 가끔 잡아삼키는 식생활을 하게 되자 소화기관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과섭식 때는 한 번에 먹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먹는 족족 창자로 보내도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때의 먹이는 작고 부드러웠기에 전처리 과정이 없이도 쉽게 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큰 먹이를 먹게 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가끔 먹는 많은 양의 먹이를 한 번에 창자에 보내면 창자는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창자로 가는 길에 주머니가 하나 생겨서 많은 양의 먹이를 일단 거기에 모아두었다가 창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보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삼켜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위입니다. 그리고 큰 먹이를 먹기 시작한 악구류는 턱의 발달과 함께 음식물을 모아두는 위가 발달합니다. 턱과 이빨 그리고 위를 갖춘 어류 중 일부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육지로 올라와 양서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상에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곤충입니다. 곤충과 같은 무척추 동물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척추동물보다 1000만 년 먼저 육상으로 진출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엽충은 육상 무척추 동물의 바닷속 조상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척추동물인 양서류는 육지의 먹잇감인 곤충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런데 곤충은 하나같이 딱딱한 껍데기로 몸을 덮고 있어서 먹기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양서류는 턱과 이빨이 있었지만 초창기 턱과 이빨의 기능은 음식물을 소화하기 쉽게 분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먹잇감에 상처를 입히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고정할 뿐이었죠. 이는 현존하는 양서류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는 모두 입이 큽니다. 큰 입으로 덥석 먹이를 붙잡고 먹이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통째로 삼키는 것이 이 녀석들의 일반적인 섭식 방법입니다. 먹이를 거의 씹지 않거나 아예 씹지 않죠. 씹지 않고 삼킨 딱딱한 곤충을 소화하기 위해 일자로 쭉 뻗어있던 창자 중 일부는 꼬불꼬불한 형태의 소장으로 분화됩니다. 즉, 짧았던 소화관이 꼬불꼬불한 형태를 띠면서 훨씬 길어진 것입니다. 소화관이 길수록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초식동물들의 소장이 긴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은 몸 길이의 4.5배 정도의 소장을 가지지만 소화하기 힘든 풀을 먹는 동물들은 자기 몸의 10배, 소의 경우는 자기 몸의 30배 정도 길이의 소장을 지닙니다. 소화가 어려운 만큼 길을 길게 만들어 오랫동안 소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초식동물들이 육식동물보다 덩치가 큰 이유도 바로 이러한 소화기관의 길이 때문입니다. 자기 몸의 30배나 되는 길이의 소장과 여러 개의 위를 넣으려면 당연히 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육상 척추동물은 물에서 가지고 올라온 턱과 이빨, 그리고 위와 더불어 소장까지 갖추며 육상의 먹이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닷속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던 것이 육상에서는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설이었습니다. 수중생물의 배설 방식은 소화하지 못한 찌꺼기가 생길 때마다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상에서는 배설물이 생길 때마다 배출하면 생존에 큰 위협이 됩니다. 대다수 포식자는 배설물 냄새를 맡고 먹잇감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때문에 조금씩 자주 배설물을 싸면서 움직이면 그것을 단서로 포식자에게 뒤를 밟힐 위험이 커집니다. 반면에 물속에서는 싸자마자 배설물이 물에 휩쓸려 분산되기 때문에 수중생물들은 조금씩 자주 배설하는 방식이 특별히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육상에서는 배설을 최대한 가끔 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을 것입니다. 배설을 최대한 가끔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설물이 생길 때마다 배출하는 대신 배설물을 최대한 모아둔 후 한 번에 배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우리의 소화관에서는 대장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생겨납니다. 소장 위에 자리 잡은 위가 음식물을 보관하는 주머니라면 소장 밑에 자리 잡은 대장은 대변을 모아두는 주머니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대장은 배설물을 최대한 응축해 대변을 형성해주는 기관입니다. 소장을 막 거친 배설물은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액체에 가까운 형태를 띠는데 대장은 이러한 배설물의 수분을 흡수하여 고체에 가까운 배설물, 즉 대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수분을 재흡수하는 대장의 기능은 육상으로 올라온 척추동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와 달리 육상에서는 물을 구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장처럼 수분을 회수하는 기관이 없었다면 육상생물들은 지금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많이 물을 마셔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대장은 포식자에게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수분 확보를 위해 먼저 발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수분은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리고 대장은 이를 보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대장이라는 기관을 통해 육상 척추동물은 조금씩 자주 해서 응축하여 가끔 배설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설물이 대장을 이미 거친 후에도 배설을 통제할 수 있는 괄약근까지 항문에 장착하게 되며 육상 척추동물은 배설을 더욱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물속에서는 배설을 통제할 필요가 없기에 수중생물들은 항문에 괄약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가 하늘에서 묽은 변을 배설하는 것 때문에 조류도 항문 괄약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새 역시 지상생활을 하던 지배파충류에서 진화했기에 항문에 괄약근이 있습니다. 다만 새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기에 소화하지 못한 찌꺼기를 많이 모아두는 대신 바로 배출하는 것 뿐입니다.
조류는 소화관의 길이가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소화관의 무게를 줄임과 동시에 빠르게 배설하여 몸을 가볍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류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높은 위치에서 생활하기에 조금씩 자주 배설하는 방식을 사용해도 무방했고, 소화관도 이에 맞게 진화한 것입니다. 큰 먹이를 먹게 되고 육상 생활을 하게 되면서 턱과 이빨, 위, 소장, 대장, 그리고 항문괄약근이 발달한 과정, 재밌으셨나요?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 벌써 6달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소화기관의 발달 과정이 정말 재밌어서 빨리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지금에서야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은 또 잊을만 하면 올리게 될 것 같으니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